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주 후반, 구체적으로 금요일마다 악재를 내놓는 트럼프가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카드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미쓰리의 예상이 아주 멋들어지게 틀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은 해임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나 트럼프는 또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7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지금 3,200포인트 선 아래에서 놀고 있고,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거의 1% 이상의 하락을 보이지만 장중 조정에 그치는, 장중 낙폭을 종가쯤 회복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물론 매도하는 개인들이 있죠. 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3,200을 넘었으니 조금 더 과감하게 가야 되는데 3,200포인트에서 깔딱깔딱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최근 패턴이 장중에 하락하고 종가 기준에 만회하는 이 패턴을 계속 보이니까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애인이 됐던, 애인이 되니까 남편이 되겠죠. 애인이 되니까 아내가 되겠죠. 아니면 회사의 어떤 동료든 상사든 저 상대방의 어떤 패턴이 읽혀지면 굉장히 좀 건방져지죠.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줄 알고 있어.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런 이유인데 너는 이제 이렇게 할 거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방 우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패턴이 읽혀지면.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500에서 2,600, 2,700, 그리고 진짜 이렇게 3,000포인트가 넘어가? 하다못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올 상반기에 올해 목표는 3,000포인트긴 한데 가능할까? 이렇게 주춤주춤했던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너무나 가파르게 3,000포인트를 회복하니까 사실 살짝 멘붕이 됐었습니다. 가파르게 3,000포인트를 회복하고 3,100포인트, 3,2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3,200포인트에서 지금 깔딱 장중 조정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너무 가파른 상승에 좀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장 초반에 주식시장이 일단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쭉 빠지면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장중 조정으로 끝나요. 장중에 낙폭을 확대했다가도 종가에 회복하고, 지금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살짝 조심스럽게 겁먹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과감해집니다. 왜? 어차피 장중에 빠져도 너 장중 조정이지? 종가에 회복할 거지? 나는 너의 패턴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만만하게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뒤통수 세게 당해요. 저는 경험담을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뉴욕 증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배드이즈 굿이라는 이야기를 뉴욕 증시에서 며칠 전에 했죠. 나쁜 게 좋은 거다. 저는
좋은 게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배드 이즈 굿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주식시장에 뭐 적당한 멘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뉴욕 증시의 현황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얘네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제가 계속 그러죠. 저는 미국 주식시장을 와 좋다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어떤 멘트를 쓸 때 자주 쓰는 멘트들이 있거든요. 뭐 최근 들어면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300, 2400 윤석열 정권에서 벅벅벅벅 거렸을 때 글로벌 증시는 막 상승했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어깨 맞춤을 한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 어깨를 겨누기 위해서 3,000포인트를 회복한 거고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뉴욕 증시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가 잘 버티니까 다른 말로 나쁘지 않으니까 장중에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위로 뿜는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저는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의 관세 뻘짓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뭔가 지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막 엉망진창 되어 있으니까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야.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그나마 잘 버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섞어찌개 같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올해 연말로 가면 한번 이제 물갈이 해야겠죠. 야 정신 차려. 뉴욕 증시 정신 차려. 자 주제 파악 한번 해야 되지. 니네 지금 경제 안 좋잖아. 근데 금리 인하하고 뭐 하고 있어? 트럼프 뭔 뿔짓을 저렇게 하냐? 이런 한번 기간이 올 겁니다. 자, 7월 17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S&P 500이 0.54, 나스닥이 0.73% 상승했고요. 이날 소매 판매가 강하게 반등하며 상승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자, 소매 판매는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소비 국가인 미국의 경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지표다 보니까 며칠 전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고 이날 소매 판매가 잘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의 완화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얘기는 소매 판매가 하나 이렇게 잘 나왔다고 뉴욕 증시가 좋아해요. 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 되게 안 좋은데 그래도 소매 판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요런 겁니다. 제가 최근 강조하는 게 있죠.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습니다. 2분기 어닝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뉴욕 증시가 없습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입만 있습니다. 자, 6월달 소매 판매는요,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정도 상승을 예상했어요. 왜냐? 5월달에 마이너스 0.9로 소비가 둔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에 굉장히 꿈이 소박해진 거죠. 둔화되지만 않고 한 0.1 정도만 상승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0.6%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흥분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왜? 경제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수치의 점들이 모여서 선을 그리고 그 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월 발표되는 그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9였어요. 이번 달에는
플러스 0.6이에요. 뒤죽박죽. 제가 아까 섞어째기 얘기했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좀 엉망진창입니다. 대부분 경제라는 거는 경제지표 대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무능도 있고 트럼프의 주접도 있습니다. 자, 6월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0.2%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수입 물가 0.3% 상승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덜 나왔고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2.8% 상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 자, 그리고 이제 월 가운데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주택 지표가 발표가 돼야죠. 7월 달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33이 나왔어요. 이 주택 시장 지수의 기준은 50입니다. 그런데 33이란 얘기는 뭐죠? 위축이에요. 부동산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15개월 연속 50 아래에서 벅벅거리고 있어요.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건 감소해서 22만 1,000건,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시장 예상치 23만 5천 건보다도 덜 나왔다고 합니다. 자, 7월 17일 기준으로요. 12월까지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75% 인하할 확률. 전일에는 22.6이었는데 18.5로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될 것 같았는데 소매 판매를 봤더니 괜찮네.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된 겁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들이에요. 자, 25bp 인하 확률은 전일 4%에서 31.6%로 상승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연말까지 75bp, 그러니까 25bp씩 3번을 하느냐, 아니면 50bp 한 번 하고 25bp를 하느냐, 이렇게 75bp 인하 확률은 상당히 많이 후퇴됐는데, 그래도 최소한 25bp 한 번 정도는 올해 연말 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확률은 전일 4%에서 31.6%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날 나온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다들 쓸데없는 안정을 한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경제 지표는요, 점이 아니라 그 점들이 찍어서 만들어내는 선이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매 판매 5월 달에는 마이너스 0.9% 감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0.1만 나오면 땡큐 했는데 0.6이 나오니까 미국 경제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입니다. 자, 7월 18일 금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금요일마다 악재를 내놓으니까 이 녀석 이거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르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시끌시끌했는데 기자가 물어봤더니 야, 니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거의 낮다. 그럴 가능성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 거의 낮다라고 했으니 저거 언젠간 해임하겠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 2명이 있죠.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요일 날 뭔가 트럼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명 자기 꼴리는 대로 뭔가를 하나 던질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으로 봤고 미쓰리 예상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트럼프는 유럽연합에 최소 15% 관세 요구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위험회피 심리 우위 구간에 돌입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유럽연합에 최소 15% 관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럽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유럽연합이요. 나라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 머리를 모아서 힘을 합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로는 머리카락 싸움에서 지지만 머리카락이 많으면 강해지잖아요.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도 비슷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유럽연합이 지금 똘똘 뭉쳐있단 말이에요.
브렉시트한 영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은 저 트럼프 저 새끼 내가 저걸 믿지를 못해서 니네가 여차하면 우리도 여차할 정도로 보복관세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지금 미국은 굉장히 팽팽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시장 한번 흔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 초반에 협상 불발. 뭐 그래봤자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미국이랑 협상 불발됐다고 뭐 큰 충격은 받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호락호락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연합 하는 거 보면은요. 트럼프도 강약 약강이거든요. 세게 나오면 됩니다. 예.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7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6월달에는 60.7이었는데 이날 발표된 7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61.8로 0.9포인트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쓰리의 전문용어로 쥐 오줌 만큼 오른 거죠. 뭐 올랐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소비자 심리지수의 기준은 얼마다? 100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지금 100 아래에서 한참 동안 오래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 증시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에서 체크했던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경제 지표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결정을 좀 보면은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날도 마찬가지로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만이 금리를 인하해야 돼. 7월 달에 인하해야 된다고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 연준 의장 시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는. 제가 금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하지 않았다면 7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 새끼 봐라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야 갈아버려. 7월 달에 금리 인하하기로 했던 인물 2명 있잖아.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들 걔네들 중에 한 명 연준 의장 시키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럭비공 같은 트럼프는 어떨지 모르니까 뭐 당장 뭐 사실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5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건은 어쩌면 증시를 좀 상당히 흔들 수 있는 재료긴 해요. 지난번에 국채 30년물 국채 금리가 5%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이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9월달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 57.9%, 전일에는 50.8%였는데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7월달은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 같아. 오로지 2명.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만이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월 달 금리 동결하는 꼬라지를 보고 트럼프가 빡쳐서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까? 아니면 연준 의장이 저렇게 말을 안 들어먹으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두 인물 중에 한 명을 연준위원으로 앉히고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계산기를 트럼프가 두들기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돈다방 미쓰리. 대충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간단하지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다가오는 또 한 주, 7월 21일부터 7월 25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텐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그리고 쭉 지루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없습니다. 방향을 틀어요. 그 방향을 트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만 위로 틀면 땡큐고 만약에 아래로 틀 경우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래로 틀면 뭐 못 산 분들은 주식 사면 되고 뭐 주식이 또 오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내가 분명히 패턴을 읽었어. 장중에 조정받아도 나중에 종가에 회복을 해. 이런 패턴을 알고 덤볐는데 이 패턴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멘탈을 꽉 잡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내일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많이 왔는데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